여러분, 대기업도 충격인데 이자 낼 또 돈도 못 번다?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그러면 대기업이 그러면 빌린 돈을 못 갚는 건 당연하고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못 내는, 쉽게 말하면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와, 이건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놀라울 거예요. 매출, 이게 100개 기업 중에 좀비 기업 수입니다. 18곳이나 됩니다. 와, 엄청나게 놀라겠습니다. 매출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출 100이 이러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잘 나가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의 매출이 100대라는 것은 진짜 잘 나가는 기업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좀비 기업이 18개, 18%라는 거잖아요. 18%.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좀 줄이면요, 10개 기업 중에 2개 가까이가 벌어서 원금은 당연히 못 갚고 이자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대기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기업. 대기업이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저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기업의 좀비 기업의 어떤 퍼센테이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현실이 됐네요. 정경련이 발표만 할 때만 하더라도 2021년이잖아요. 18.5%다. 정경련은 자산 총액이 500억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8.5%다.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이 좀비 기업이다. 이런 조사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것, 현실이 된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충격이죠. 이게 한국경영자 총협회에서 조사한 수치이기 때문에요. 이게 틀린 수치가 아닙니다. 이게 기업 단체들이 조사를 해서 내놓을 때는요, 굉장히 신중하게 내놓습니다. 저도 경총이 줄여서 경총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경총에 출입한 지가 꽤 많이 출입을 해봤는데 이게 자료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자들이 가만히 안 둡니다. 쉽게 말하면 틀린 조사를 해서 냈다고 해서 기사가 오히려 역풍이 더 크게 불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요. 이게 심지어 말이면 조사 방법에까지도 이게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발표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 대기업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예요. 대기업도. 실제로 여러분이 한번 보실래요? 상위 100대 기업 실적 추이입니다. 매출액이 여러분 18% 늘었어요. 작년 3분기에 285조 9,316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올해 3분기에 337조 3,245억, 엄청나게 늘었죠. 와, 매출 늘어서 다행이다. 박수를 칠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박수가 갑자기 얼어버립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말입니다. 2021년 3분기에 28조 4,754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 올해 3분기에는요. 21조 4,493억 원. 작년 대비해 보니까 24.7%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물론 삼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이 5조 이상을 줄어들었으니까 삼성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 외에도 말입니다. 삼성 외에도 3조 이상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3조 4천억 이상이 줄어들었잖아요. 3조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의 어떤 상황도 많이 나빠졌다는 이야기잖아.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대기업도 좀비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만큼 어려워진다. 예, 그 이야기예요.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올른 만큼 다는 아니지만 예, 일부 반영을 해서 수출을 하니까 예, 그리고 상품을 최종 가격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그렇지 못하죠. 오른 만큼 다 올려서 못 받으니까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 비용 많아지죠. 인건비 지출 많아졌죠. 그러니 이게 살아남는다는 게 어쩌면 심각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제가 여기에 표시는 안 했는데 놀라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입니다. 조선은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줄었느냐. 마이너스입니다. 1791.9%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17%가 아닙니다. 179%도 아닙니다. 1791.9%가 줄어들었어요. 야, 장난 아니게 줄어들었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조선 확실히 합리화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한화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한화가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대, 삼성, 대우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 조선사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 확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경쟁력을 길러가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선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거든요. 제가 조선을 왜 안 좋아하나 하면요. 기본적으로 저가 수주가 있는 데다가 이 강성노조의 기류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조가 파업을 하면 실적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봤자 오히려 손해만 보니까 안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조선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요. 지금 수주는 전 세계 1등 갔다 2등 갔다 하잖아요. 예, 중국 1등 하다가 우리가 1등 하다가 예, 왔다 갔다 하면서 1등을 하잖아요. 그러나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여러분 조선이 버텨낼까요? 근데 이게 조선에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전방위로 확산할 거예요.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 좀비 기업이 더 나오면 더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산업 합리화, 산업 개혁을 나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봅니다. 저는요. 제가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 말씀 많이 드리죠. 그리고 국가보안법 다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것도 말씀을 드리죠.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국가반역법으로 만들자고요. 그것도 국한을 시키면 돼요. 특히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첩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산업 스파이, 산업 간첩 잡는 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이 중공이 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내에 굉장히 많은 산업 스파이들 저는 심어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 개발하면 다 빼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쉽지 않아 보인다. 예, 그 말씀 자꾸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서 말입니다. 예, 산업 스파이를 찾아내고 그들의 어떤 찾아졌을 때 국가반역법으로 다스리는 그런 핵심적인 상황이 앞으로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산업이 보호되고요. 초격차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